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넘기움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넘기움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넘기움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뉴스타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참 우리 두 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반주하시고 또 노래해 주시고 그 감동으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치유의 경험을 하시고 참 행복했습니다. 또 새로 오신 우리 또 이제 2년 반째 되신 우리 또 홍철병 목사님과 사모님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또 김희경 사모님도 참 노래가 감동적으로 잘 하십니다. 이곳이 축복받은 뉴스타트의 장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더더욱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우리 이상구 박사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보내. 처음 오신 분들이 자꾸 계시니까 일단 조금만 복습을 하고 자,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건 뭔가?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포들이죠. 그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병이다. 그럼 세포는 왜 변질이 되는가?
세포 안에 그 세포의 성질과 그 기능을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결정해주는 그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 컴퓨터로 치면은 프로그램이다. 그 유전자의 변질이 생기면 세포가 변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질을 가진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하고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약 2만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2만 종류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는 거나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나 치매에 걸리는 거나 비만에 걸리는 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거나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나 결국은 다 각종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면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2003년도에 드디어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긴다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 의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을 완전히 치유시킨다는 말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이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병을 낫게 하려면은 뭐를 회복시켜야 돼요?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닌 무슨 치료? 증세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하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증세 치료. 그래서 약을 주건 수술을 하건 방사선을 쪼이건 간에 이게 다 증세 치료입니다.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돌려주어서 회복시키는 치료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유전자가 어떻게 하다가 변질이 됐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모르고 있고 아마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면은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20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만 보니까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변질시킬 줄 알아가지고 기술적으로 잘 변질을 시킨 결과 성공적으로 암 환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뭔지는 몰라도 왜 유전자가 변해버렸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구나? 삶의 문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나쁘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유전자가 나쁘게 변했다면 그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꿔주면 유전자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유전자를 잠깐 보여드리고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알게 되면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여러 종류, 약 274종류가 되는 이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포죠.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고 요게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은 자,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은 이 염색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염색체는 이 실이 뭉칩니다. 이 실이. 요거 실이고, 이 실이 뭉쳐진 거예요. 바로 이 실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줄이 두 개죠. 그렇죠? 두 개면서 줄이 꼬여 있습니다. 두 줄이 꼬여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이중나선이라고 합니다. 이중나선. 그 두 줄이 이렇게 꼬여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종류, 이 색깔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네 종류의 색깔로 된 이 네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딱딱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의 구조는 무슨 식 구조구나? 조립식 구조구나. 조립식 구조입니다. 유전자의 구조는 조립식 구조입니다. 이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립식 구조의 특징은 이게 참 편리한 구조가 조립식 구조입니다. 어떤 이 조립식 구조는 부속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장이 나면은 고장난 부속품만 딱 어떻게 해요? 그 조립식 구조 자체를 해체시켜가지고 고장난 부속품만 딱 떼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새 부속품을 끼워 넣어서 재조립을 시키면 딱 회복되는 그런 구조가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손상가고 변질이 되더라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질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이 해체시켜가지고 유전자의 변질된 부분을 딱 잘라내고 새 부속품을 갖다 끼면은 완전히 새 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지만은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우리 의사들이 틀린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는 이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면서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전자 부속품을 좀 봅시다. 부속품을 보면 여기 보면 줄도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줄이고 이 줄과 토막줄을 이어주는 이런 갈색 부분을 요거는 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에 이 줄 토막줄에 이런 염기라는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이 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속품을 딱딱 분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줄은 알고 보니까 이 하얀 부분 줄은 당분이에요. 당분. 그리고 이 줄과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당, 인산, 그 다음에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염기. 예? 예. 그래서 염기, 인산, 당. 자,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요거. 당. 당. 요거는 염기, 요거 인산.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물질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를 바로 DNA라고 부릅니다. DNA. 그래서 유전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DNA로 조립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DNA가 바로 유전자의 부속품입니다. 그 DNA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다 맨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두 DNA가 이렇게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거를 확대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이걸 길게 만들어서 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DNA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DNA 토막 한 개 한 개가 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보면은 이 DNA 한 개죠. 이 DNA 한 개가 알파벳 하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가 세 개가 연결돼서 이렇게 붙으면 이 알파벳이 세 글자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이다? 글자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은 우리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그래요. 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참 드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한족을 이제 다수민족이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족도 있죠. 조선족. 그 다음에 아주 소수민족이 많아요. 많은데 한 50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대요. 근데 이 소수민족들이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민족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 조선족은 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만들었으니까 있죠.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다행히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글자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없죠. 아무도. 이 글자는 누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글자가 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은 인간은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만들어온 존재라는 겁니다. 참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아메바로부터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알고 보면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야 짤 수 있습니까? 글자가 있어야 짤 수 있어요. 자,
유전자라는 글자도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지만은 글자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만약 생긴다면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자. 그럼 계획이란 건 누군가가 짜야 됩니다. 계획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나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물질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계획서가 여러분의 면역세포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게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지고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놀라운 계획서를 기록을 해요. 그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누구의 몸에서든지 항상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되는 이유는 이 T세포라는 이 면역세포,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암세포인데 이 T세포, 이런 것들이 다 T세포라는 면역세포입니다. 이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계획서가 딱 들어있어. 그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탁 켜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자, 암세포는 여기 있죠? 이 T세포가 길쭉넓적해집니다,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서 이 자연 항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렸어요. 본래는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대. 이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여러분 중에 암 환자가 되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몸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죽여요. 근데 병원에 가서 죽여봐야 아무리 죽여놔도 암세포는 사람 몸에서 어차피 뭐예요? 매일매일 생기니까 결국은 재발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려면은 더 이상 재발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이 T세포가 다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작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모든 질병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더라는 사실을 드디어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암 치료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T세포의 속에 꺼져 있는 작동 안 하게 된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작동을 시키면 암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병원에서 이거 안 하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걸 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암은 자꾸 뭐예요?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 않는 한 암은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병원만 믿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예요? 재발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또 나빠졌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치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뉴스타트 센터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돼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 참 답답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2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럼 2개월 동안 눈물이나 짜다가 가는 거예요. 자, 유전자는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은 두 종류의 변질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질은 유전자는 변질이 되는데 첫째, 구조적 변질. 유전자의 구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기능이 달라져요. 기능이 변질되는 기능적 변질이 있습니다. 구조적 변질은 뭐냐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게 구조적 변질이냐 하면 아까 여러분 유전자 보신 대로 자, 이 DNA에 보세요. 여기는 빨강, 노랑, 빨강, 파랑, 빨강. 이 DNA에 배열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은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적 변질이고, 기능적 변질은 구조는 그대로 딱 정상적으로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도 하나의 구조물인데 DNA라는 부속품으로 구성된 구조물인데 어떤 구조물이든지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 여러분 이 컴퓨터도 저것도 구조는 멀쩡해도 전기라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은 뭐를 안 해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들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참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구조 물질은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쉬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사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사들, 여러분들도 그렇죠. 모든 기계는 동력, 에너지를 받아야만 작동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알고 보면 기계게 아니게? 기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기계는 지절로 작동하는 줄 알고 있는 거라. 그게 이제 현대의학이 가졌던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인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야 된다? 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의학은 유전자, 즉 기를 받아서 작동할 수 있는 유전자는 알면서 기는 몰랐고, 한방은 뭐예요? 기는 알았는데 그 기를 받아서 작동하는 유전자는 몰랐고, 이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방으로도 안 되고 양방으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유전자도 알고 기도 뭐예요? 알면은 여기서 해결이 날 수 있다. 이제 해결이. 그래서 이 세미나는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도, 기에 대해서도 아는, 그거를 배우는 세미나다. 그러면 이제 해결점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서 포기해버린, 이제 뭐 2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들도 이거를 딱 배우면, 내가 왜 암 환자가 되었냐? 암 환자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즉, 내 T세포, 아까 보신 그 T세포 안에 있던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져버린 거라. 꺼져버렸다는 말은 뭘 못 받았단 말입니까? 기를 못 받았다. 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기를 우리가 무슨 기라고 부른다? 그 기가 없으면 사람이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 기는 무엇을 주는 기다? 생명을 주는 기다. 그래서 그 기를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현대의학은 이 생기가 필요한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방에서는 생기라고 그러지 않고 기라고 그랬지만은, 그 성경을 열어보면은 맨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단 말이 딱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예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성경이 현대의학보다 뭐예요? 과학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은 세포를 만들고 세포 안에 뭐까지 만들어 놨어요? 유전자까지 만들어 놓고 그 유전자에 뭐를 공급했다? 기를, 생명의 기를 공급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인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만 그래요. 인간이란 것은 흙으로 구성이 되었다. 맞아요. 구성이 됐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기능을 발휘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생기라는 에너지가 공급돼서 살아난다. 그런데 그 생기의 공급자는 누구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암에 걸렸다, 당뇨에 걸렸다 이러면 어떤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건 생기의 공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를 다시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생기를 공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명. 죽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은 생기가 없는 사람. 기가 끊긴 사람. 기절한 사람. 중국말은 기절 그러면 잠깐 까무라쳤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그 죽었다는 말입니다. 기절이란 말은 죽었다는 말. 그래서 즉 생기가 우리 인간의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앞으로 생기다.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생기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물은 생명이다 이래서 한다. 그럼 죽은 사람한테 물 주면 살아납니까?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가 생명이다. 그럼 죽은 사람한테 공기 불어는 좀 살아요? 아닙니다.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기가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생명이 뭔 줄 모르는 거라. 심지어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 거정도 뭐라 그래요? 물은 생명이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나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생명 주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 성경이 그려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기하고 분리되면, 즉 이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을 거절해버리면 인간은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안 해요?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댕겨도 하나님 안 믿어도 절에 댕겨도 암 환자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에 자꾸 뭐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생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따나 지절로 살아있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 안에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이유는 유전자가 뭐를 받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네 유전자가 생명을 받으면은 꺼지고 생명을 못 받으면 뭐예요? 완전히 꺼져버려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약속드린 대로 이 참 재미있는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그런 놀라운 동영상입니다. 봅시다.